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양한 사례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팔아가지고 이익이 생겨야만이 세금 내는 겁니다. 그 이익을 우리는 양도차익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손해보고 팔았다면 양도차손이 생기겠죠. 그러나 양도차익이 생겼던 양도차손이 생겼던 신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차손이 생겼을 때는 신고하고 당연히 세금을 얻겠죠. 즉 양도차익이 발생해야만이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먼저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격입니다. 양도 팔 때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격에서 뭐를 빼느냐.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격, 그러니까 판 금액에서 산 금액을 빼고요. 그리고 이제 살 때 취득세 등, 또 취득세라든가 등록 면허세, 또 법무사 서기 비용도 들어가고 공인중개사 중개 비용 들어가겠죠. 그러한 취득세 등을 공제하고, 또 주택을 산 이후에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 하면은 가치가 증대됐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할 때 들어가는 직접 양도 비용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보시게 되면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 빼고 취득세 등 빼고 자본적 지출 빼고 직접 양도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빼게 되면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양도 차익을 가지고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라든가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은, 특별히 장기간 보유한 사람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보통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빼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에서 무엇을 공제하느냐?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올해부터 개정돼 가지고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양한데요. 기본 세율은 6%짜리가 있고 15%, 24%, 35%, 38%, 40%, 42%, 최고 세율 45%까지 해서 6%부터 최고 세율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그 세율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개정된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이라든가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주택 분양권 등의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 올해부터 주택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먼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했을 때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올해 2021년 5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40%를 적용하는데요. 6월 1일부터는 7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때 5월 30일까지는 기본 누진세율 6%부터 45%를 적용하고요.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6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6%부터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 분양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 올해 5월 31일까지는 40%를 적용하지만 6월 1일 이후부터는 7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는 5월 31일까지는 6%부터 45%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1세대 2주택이라든가 1세대 3주택 즉 1세대 다주택자들이
양도했을 때 올해 2021년 5월 31일까지 양도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는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기본세율입니다. 6%부터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다가 플러스 10%, 그리고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다가 플러스 2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이든 1세대 3주택이든 다주택자들이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를 더 적용하고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다가 30%를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즉 활증하겠다는 것이죠. 자, 올해부터 개정된 양도소득세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의 기본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6%부터 재고세율 45%까지 적용하는데요. 여러분 박스를 보시면 1단계입니다. 양도소득세 과표가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일 때는 1단계에서 계산된 72만 원 플러스 1,200만 원 초과 금액, 그러니까 4,600만 원 이하가 되겠죠.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에는 5%를 적용합니다. 3단계는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일 때는 2단계에서 계산된 582만 원 플러스, 그리고 4,6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4%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과표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단계에서 계산된 1,590만 원 플러스 8,8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5%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때는 3,760만 원 플러스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38%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9,460만 원 플러스 3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0%가 되겠고요.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1억 7,460만 원 플러스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2%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단계에서 나온 금액 3억 8,460만 원 플러스 10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5%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세대 2주택일 때는 6%가 아니라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16%가 되겠죠. 1세대 3주택일 때는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36%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세율에다가 10% 또는 20% 또는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는 2주택은 20% 플러스하고 3주택은 기본세율에다가 플러스 30%니까 3주택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36%가 되겠죠. 그리고 과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45%에다가 30%를 플러스하니까 최고세율 75%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양도물건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전용면적은 84.93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분양면적은 33평형이고 전용면적은 25.7평,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도일자는 2021년 1월 17일에 양도한 걸로 봤고요. 취득일자는 2015년 12월 10일이니까 평균 5년 한 1개월 정도 보유하고 거주를 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차분하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우성아파트는 보유기간도 5년 1개월, 또 보유하면서 직접 소유자가 거주했으니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5년 1개월을 지금 보유하고 거주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가 실제 양도가액이 13억 원입니다. 현재 시세가 13억입니다. 그런데 2015년이면은 지금 5, 6년 전인데요. 그때 실제 취득가액이 5억에서 6억 사이인데 그 당시 5억 6천만 원의 거래가 있어서 5억 6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합쳐서 총 4천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어요.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1주택이 2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했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의 9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서울 시내 말이죠, 평균 가격이 10억 원에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가 9억이 넘어가니까 전부 다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성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인데 9억이 넘어가잖아요. 양도가액이 13억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가액 9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걸 비과세라고 하는데 당연히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9억 원을 초과 시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특별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이런 공식에 의해서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계산된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을 공제하면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다시요. 일반적인 경우에 계산된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을 공제하게 되면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안분 계산하게 되면은 양도차익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숫자를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양도 당시에 실질 거래 가격이 13억이었습니다. 거기서 취득 당시 실질 거래 가격이 5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취득세,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서기비용 해가지고 2천만 원 공제했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개량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입니다. 그 토지라든가 건물, 아파트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이 자본적 지출입니다. 여기에 반대는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 비용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공제해 주고요. 또 이 아파트를 팔 때 들어가는 비용, 직접 양도 비용 할 때 역시 양도 시에도 뭐가 들어갑니까?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들어가고 또 양도할 때 세무사한테 세무 신고 비용이 있죠. 양도소득세 신고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들어갔다면, 자, 그러면 13억에서 실질 취득가액 5억 6천만 원 빼고 취득세 등 2천만 원 빼고 자본적 지출 1,500만 원 빼고 직접 양도 비용 500만 원을 빼니까 양도 차익이 7억 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7억 원 5년 동안에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7억 원 벌었다는 겁니다. 7억 원을 벌었는데 1세대 1주택일 때는 7억 원 생겼는데 7억 원 전체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일 때는 원칙은 세금이 없지만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별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7억이잖아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7억 곱하기 양도가액 13억분의 13억 마이너스 9억 원을 하게 되면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 거기 계산되어 있죠. 제가 일일이 계산기로 해서 다 계산해 봤습니다. 2억 1,538만 4,615원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양도차익은 7억 원이 생겼지만 7억 원을 인정하지 않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니까 2억 1,538만 4,615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줍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년 보유기간에 4%를 공제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지금 보유기간도 5년 했고 거주기간도 5년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 1년에 4%니까 5년이니까 4, 50, 20%에다가 또 거주기간도 5년이기 때문에 1년에 4%씩이니까 5, 4, 20, 20%입니다. 결과적으로 40%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40%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2억 1,538만 4,615원에서 곱하기 양도차익 40%, 양도차익에서 40%를 공제하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615만 3,846원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보유연수 5년 곱하기 4%, 거주연수 5년 곱하기 4%니까
20% 20% 합치니까 40%니까 양도차익에 대해서 40%를 공제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니까 뭐가 나옵니까?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억 2,823만 769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하니까 양도소득 과표가 1억 2,673만 769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과표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세율이 몇 프로냐? 35%입니다. 양도소득세 과표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5%를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계산했습니다. 산출세액이 2,945만 5,769원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양도소득세 과표가 1억 2,673만 769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표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시에는 4단계에 해당하는 35%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박스 보시면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90만 원 플러스 8,8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35%를 적용하니까 제가 계산 과정 표시했습니다. 1,590만 원 플러스 8,800만 원 초과 금액이 3,873만 769원에 대해서 35%를 적용하니까 합산은 2,945만 5,769원이 1세대 1주택일 때 세금을 낼 겁니다. 원래 1세대 1주택은 세금이 없지만 1세대 1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은 5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이 3천여만 원이 나오는데 만약에 거주를 하지 않았다. 보유만 했다면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금액이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세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보유를 몇 년 했느냐, 거주를 몇 년 했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표가 달라지니까 그 과표가 달라지면 당연히 세율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우성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이라고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분이 서울 다른 지역에도 주택이 있고 명일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 두 주택 중에 이 아파트 한 채를 팔았다면 만약에 이분이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양도 당시의 실질 거래 가격이 13억 원이죠. 거기서 취득 당시 실질 거래 가격 5억 6천만 원 빼고요. 취득과 관련된 비용, 취득세 등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서기 비용에서 2천만 원, 그리고 자본적 지출 1,500만 원 공제하고 직접 양도 비용입니다.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500만 원을 차감하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양도 차익은 7억 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분이 5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했다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또한 7억 원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7억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양도소득 과표는 6억 9,75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과표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에는 5월 30일 전까지 양도하게 되면 2주택이니까 10%를 더 중과세, 활증과세 해야 됩니다. 그러면 42%를 내야 되는데 10% 더 하니까 52%가 되겠습니다. 기본세율이 42%인데 10% 활증과세 하니까 52%가 되겠는데요. 계산 과정은 어떻게 구하느냐.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2억 2,460만 원 플러스 5억 원 과표가 넘어가니까 5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원래는 42%인데 10% 더하니까 52%가 되겠습니다. 과표가 5억에서 10억까지는 원칙은 42%, 10억이 초과되면 45%인데 5억에서 10억일 때는 원래 42%인데 10% 활증하니까 52%가 됩니다. 그러면 2억 2,460만 원 플러스 5억 원 초과 금액이 1억 9,750만 원이죠. 과표가 6억 9,750만 원이니까 5억 원 초과 금액이 1억 9,750만 원에 52%를 적용해서
계산하게 되면 산출세액은 3억 2,730만 원이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3억 2,730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 지방소득세, 지방세 10%입니다. 3,273만 원 더하면은 합계는 3억 6,003만 원이 양도소득세 합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약에요, 이분이 1세대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인데 5월 30일 전에 팔지 않고 6월 1일 이후에 팔았다. 예, 이 주택을 6월 1일 이후에 팔거나 양도하는 경우와 또 이분이 만약에 1세대 3주택인데도 5월 30일 이전에 양도했다면, 자, 두 가지입니다. 이분이 3주택인데 5월 30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2주택인데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세금이 같이 나오는데요. 자, 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 당시 실질 거래 가격 13억에서 취득 당시 실질 거래 가격 5억 6천만 원 빼고요. 취득세 등 2천만 원 빼고 자본적 지출 1,500만 원 빼고 직접 양도 비용 500만 원 빼니까 역시 양도 차익은 7억 원입니다. 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없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7억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공제하니까 역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6억 9,7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세율이 몇 프로냐? 원래는 기본세율이 42%지요. 그런데 6월 1일 이후에 팔았으니까 20%를 더 중과세하니까 62%가 되는 겁니다. 기본세율 42%에다가 활증가세 20% 더하니까 62%가 됩니다. 62%. 계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억 7,460만 원 플러스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62%가 됩니다. 그러면 2억 7,460만 원 플러스 1억 9,750만 원에 대해서 62%를 적용해서 합산하니까 3억 9,705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3억 9,705만 원 플러스 지방소득세 3,970만 5천 원 더하니까 합계 금액이 4억 3,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일 때 6월 1일 이후에 파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1세대 3주택인데 5월 30일 이전에 파는 경우는 세금이 4억 3,675만 5천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세대 3주택인데요. 5월 30일 이전에 팔지 않고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72%가 됩니다. 기본세율 42%에다가 30%를 활증가세하니까 72%. 여기에 지방소득세 7.2% 더하니까 최고세율 79.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과표가 10억 원이 초과되면 45%인데요. 거기다 30% 활증하게 되면 75%. 지방소득세 7.5% 더하니까 82.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이 되는 겁니다. 자, 올해부터 말이죠. 다주택자들은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2020년보다 올해가 2배 이상으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00만 원 냈으면 올해 2,000만 원 이상 나오고 작년에 2,000만 원 냈으면 올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